인천공항 비정규직 철폐 소식이 전해지면서 곳곳에서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종구 바른정당의 정책위 의장 전화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직원들과 만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에 좀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첫 걸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또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332개 공공기관 중에서 231개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세금이나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 이런 것으로 결국 국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존의 정규직 노조가 양보를 하고 또 노동시장의 어떤 탄력성 이런 것을 줘가면서 그런 여건을 마련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사전에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곳곳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등도 협상과 또 파업 등을 예고했는데요. 사실 묵은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파장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폭적인 정규직 노조, 어떤 경우에는 규정 노조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데서 양보를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정년 보장 문제, 임금 조정 문제 이런 각종 쟁점별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사 합의 없이 이렇게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네. 어떤 합의와 협상이라는 과정이 분명히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이 무늬만 정규직인 이른바 준규직, 즉 질 낮은 정규직을 양산하거나 무기계약직만 늘릴 수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일고 있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은 2년 이상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기업들은 2년마다 해고하고 다시 또 채용하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서 이제 규제를 피해 왔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수는 전혀 줄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늬만 정규직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화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도 합의를 하고 정부도 그러한 방침을 내놓고 그리고 이 정규직화하는 것도 대기업이나 이렇게 민간 부분부터 해야 됩니다. 정규직을 갖다가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관행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면은요, 지금 일단 이제 공공부문부터 말씀을 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만, 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사실 민간 부문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비정규직 직원들은 굉장히 이 소식을 반가워하고 기뻐했던 모습 그날 뉴스를 통해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비정규직 철폐 필요성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을 철폐한다기보다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것을 이제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도 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동일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매끄럽게 좀 더 이렇게 노사의 갈등을 줄이면서 하는 그러한 것이 철저히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이 비정규직 총량제,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좀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자리가 잡으면은 이 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또 뭐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간에 나눠 가지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비정규직의 총량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이 정부는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러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바른정당의 경제 정책 이와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만큼 정부와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활한 대화 채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그 5개 정당이 청와대 오찬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합의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특히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각 당에서 서로 간에 대표자를 내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하면은 많이 그 정책의 이견을 좁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 각 당의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 많이 서로 간에 조율하고 서로 간에 협조하면은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새 정부 경제팀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동연 부총리 예정자는 이제 흑수저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민 경제를 잘 알 것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만은 흑수저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 문제를 지금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가 이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력을 갖다가 살리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하선 정책실장은 재벌 계약론자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분은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 재벌의 지배 구조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상당히 합리적인 계획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윤석열 대전고검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데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가 우려스럽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고위 검찰 간부들 물갈이를 위해서 기수가 떨어지는 그러한 분을 내세웠다 한다면은 그거는 검찰 개혁하고 그렇게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무 수행의 능력이라든지 경험 그런 것을 잘 봐서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부터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에서도 또 철저한 좀 검증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또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국 바른정당 정책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